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남성입니다. 태어나서는 부유한 집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아버지는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셨죠. 하지만 돈은 많았어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아 늘 부모의 격렬한 다툼을 보면서 성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그랬지만 저희 부모님은 중매로 만난 사이였고 성격과 취향이 너무 안 맞는 것도 있었지만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어머니와 외향적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그야말로 주색잡기가 일상이었던 아버지와는 상극이었습니다. 어릴 땐 잘 몰랐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는 아예 다른 여자를 대놓고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참는 것도 어느 정도 지친 어머니를 놔두고 집에 데려와 밥과 술을 먹이고 잠을 자기도 했고 생활비는 잘 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빼돌려 여자에게 펑펑 쓰는 버릇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저는 평생 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이혼에 합의를 했고 시골에 내려가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장손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아버지 옆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의 빈자리는 정말 컸습니다. 너무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를 때 떠나셨기에 전 그때부터 조금씩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랍시고 품행도 그렇고 진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싼티나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워낙 새어머니는 세상에서 험한 꼴을 많이 보신 분이라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해달라며 앙탈을 부리며 아버지 팔짱을 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티시다가 귀찮아지셨는지 또 다른 여자를 데려와 엄마라고 부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들 앞에서 추앙권 좀 그만 보이라고 소리 질렀다가 흠씬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당신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집에서 쫓아낼 거라며 협박까지 하셨죠. 비록 저를 낳아준 아버지였지만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내려갔지만 하룻밤을 재워주시더니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며 미운 아버지라도 피부치니 그래도 정 붙이고 살라는 겁니다. 남자는 시골에 있어봐야 농사 짓던지 장사를 해야 하는데 해보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며 꾹 참고 대학을 졸업하거든 하고 싶은 대로 살라며 용돈을 지어주셨습니다. 전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돈 많은 집안이라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제 인생은 점점 좀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제라도 있었으면 의지라도 될 것을 혼자라는 게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일단 대학은 가야겠다는 마음에 일단 모든 것을 잊고 입시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머리는 있었는지 뒤늦게 공부에 빠졌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열심히 취업해서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전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여자를 고르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와는 반대로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여친을 만나게 되었죠. 여태 봐왔던 아버지의 여자, 새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부류의 여자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여친을 사귈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새로운 여자들을 찾아 연애를 하면서 사셨죠. 그래서인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여친의 집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 나왔고 결국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대해서는 대충 들었지만 소박한 연립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 조건은 제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친의 부모님들은 저희 집안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지만 전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하면서 혼수나 집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한번 데리고 와봐라. 참한 여자면 바로 식을 올리라면서 나를 잡아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여친은 아버지를 만나자 어려운지 말도 잘 못 꺼내고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친이 마음에 드셨는지 집에 오셔서 석 달 안에 결혼하라고 모든 준비는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아버지가 사귄 여자들 수준이 다 이상해서 참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겠다는 생각도 신기했고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취향이겠거니 했습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저와 여친은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니고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없으니 전 난처하더군요. 거의 평생을 헤어져 살다시피 한 친어머니를 부르자니 면목이 없고 아버지와 연애하던 여자들은 차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이혼하셔서 어머니는 참석이 힘들다고 말씀드렸고 여친도 동의를 해서 상견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시댁을 다녀와서 본가인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꼈고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본가에서 20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아버지와 새엄마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한 아버지의 새 여친일 뿐이었는데 아내는 그래도 시어머니 대접을 해주면서 깍듯이 대했습니다. 그런 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정말 이제서야 나의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출근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은 신혼이라 그런지 직장에 가서도 아내 생각이 부쩍 나더군요. 퇴근하면서 전 케이크와 과일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얼굴과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어깨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냥 넘어진 거고 아프고 놀라서 우는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약을 발라주며 어디 나가지 말고 쉬라며 달래줬어요. 며칠 뒤 전 아내 모르게 집안 여기저기 홈 CCTV를 달았습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늘 꼭 한 번씩 CCTV를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간 별일 없었는데 출장을 가게 되어 전 지방에 있었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그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건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던 새어머니와 아버지, 전 두 분이서만 그렇게 방문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영상 속에는 아버지만 오신 상태였고 자꾸 아내에게 질척거리며 붙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꾸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자 아내도 무서움을 느꼈는지 밀치고 도망을 가려 하는데 그걸 또 붙잡아서 껴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지방 출장 일정을 마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받았더니 울면서 너무 무섭다면서 제정신이 아닌 듯한 아내가 당분간은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올라가는 길 휴게소에서 CCTV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이번엔 새어머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제 와이프의 머리채를 잡더니 막무가내로 때리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고 와이프 역시 그렇게 갑자기 당해서인지 전혀 반항도 못하고 당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니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이 집구석을 다 뒤집어 버리리라 다짐하며 올라갔습니다.
먼저 놀랐을 아내를 만나러 처가댁으로 갔더니 장모님이 절 보고는 한숨만 쉬시더니 이런 식이라면 이혼시킬 거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와이프를 봤는데 정말 세상에 맞아서 엉망이 되어 있더군요.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참을 서럽게 울면서 괴로워하는지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와이프였습니다. 대충 영상을 봐서 저도 짚이는 게 있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지킬 거고 당신이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저는 그 두 인간의 얼굴을 보러 가야 하나 했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갔고 파일을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소환된 그 두 인간들은 신고를 한 게 저라는 걸 확인하고 삿대질의 쌍욕에 왜 자기를 여기로 불렀냐며 방방 뛰더군요. 특히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출신이 어딘지 참 천박스럽고도 상스러운 언행을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방방 뛰는 짓거리들은 멈추더군요. 사건을 들어보니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 분명했고 그걸 알게 된 새어머니는 제 와이프가 꼬셔낸 게 분명하다면서 가서 그렇게 사람을 후드러 팬 것이었더군요. 현재 저는 그 둘을 고소했고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실형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애쓰고는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는 지긋지긋했던 그 두 사람을 보지 않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와이프가 너무 가엾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왔는데 시댁 인간이란 것들이 다 그 모양이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국에 와이프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생의 상처가 될지 가늠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댁 어른들이라는 두 인간들이 행해온 짓거리들, 특히나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들이닥쳐 폭행을 해온 것 때문인지 사람을 만나서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와이프네요. 치료를 받을수록 제 죄가 큰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나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을 이렇게 겪게 한 것 같아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의 곁에서 모든 게 안정이 될 때까지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면서 또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이혼을 하라고 하시지만 전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리고 와이프 역시 그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저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정말 이제 피를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꿔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날 거였다면 차라리 애초에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